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코로나19 생명과 건강뿐 아니라 경제까지 깊은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는 가계 경제의 생명줄인데요. 역시 흔들리고 있죠. 관계부처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서 이른바 한국판 유지를 추진할 기획단을 신속히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정부가 IMF와 비견될 만한 위기로 인식하고 고용 유지와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청와대 황덕순 일자리 수석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 미래통합당 홍문표 의원 연결합니다. 총선 패배 이후 비대위 체제를 놓고 뜨거운데요. 오늘 상임 정국위는 무산됐습니다만 정국위가 열렸고 김종인 비대위가 가결이 됐습니다. 미래통합당 홍문표 의원 연결해서 비대위 운명이 어떻게 될지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제가 먼저 선처를 요구하거나 그래서 어떤 거래를 요구한 적은 없고 그쪽에서 딜을 할 수 있다. 안 하면 죽는다. 가족이 죽는다. 또 생각이 20년, 30년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오늘 오전 검찰이 채널A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이른바 검언 유착을 불리는 이 사건의 향배, 그리고 정경심 교수의 재판까지 4부 박변과 김판 시간에서 짚어보겠습니다. 4월 28일 화요일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했고 중앙정부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곧 지급 예정이죠. 가계경제와 골목 상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거대한 경제 위기 상황엔 역부족이 아닐까 걱정도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청와대에서는 4월 26일 황덕순 일자리 수석이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 충격과 관련해 고용 동향과 고용 안정 특별 대책을 설명했는데요. IMF의 보금가는 이번 충격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지금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수석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황덕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상황이 심각한데 청와대에 올라온 자료를 봐도 3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하락폭이 크다고 합니다. 일자리 관련 상황 어떻습니까?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3월달 취업자 수 증가폭을 보면 전년 동월에 비해서 약 20만 명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취업자 감소가 주로 임시직이나 일용직 또 자영업자 등과 같이 취약계층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숙박점이나 음식점, 그다음에 도소매, 교육과 같이 직접 얼굴을 보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내수 중심 업종에서 영향이 크게 나타났고요. 이 외에도 일시휴직자라고 해서 취업자이긴 하지만 일을 쉬고 있는 분들이 126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이 이전에는 어느 정도 회복 상황에 있었다는 것인데요. 바로 직전인 1월과 2월만 하더라도 취업자 수 증가가 57만, 49만이었고요. 분배 측면에서 보더라도 지난주에 발표된 것인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꾸준히 줄어들어서 이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이 70%까지 올랐다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높은 것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커다란 문제인데 우리 정부가 출범한 2017년만 해도 이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22%가 넘었습니다. OECD 가운데 세 번째로 높았고요. 그런데 지난해에 이르면 이게 17%까지 줄어들어서 OECD 국가 가운데 한 10등 정도 중간 수준까지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이렇게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노동시장이 개선 추세에 있었는데 이번 위기 국면에서 이런 그 고용의 양적인 측면, 질적인 측면의 충격이 커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런 고용안정 특별 대책을 통해서 이런 문제에 대응하려고 하는 거고요. 나아가서는 이제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서 제도적인
보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전혀 생각지 못한 재난 상황이 터졌기 때문에 그 수치가 좋아졌다가 지금 이렇게 어려워졌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렇습니다. 지금 뭐 블룸버그나 혹은 IMF나 해외에서 그 세계 경제 2분기 성장률 예상치 보면 우리가 물론 마이너스 성장이긴 합니다만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선전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 또 V자 반등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 일자리는 단기간에 좋아지는 않을 것이다 일단 이렇게 예상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1차적인 충격이 직접 얼굴을 보고 서비스를 해야 되는 서비스업에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예. 우리가 방역을 위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그 예. 결과 방역에는 성공을 했습니다만 내수가 위축되는 부분은 이제 피할 수가 없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어느 정도 방역에 성공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는 점차 단계적으로 완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보다 조금 늦게 충격을 받기 시작한 선진국들이 방역에 상당히 실패하면서 소위 경제를 셧다운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러서 상당한 충격이 있고 우리 같이 이제 수출에 의존해야 되고 교육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예. 그 충격을 이제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분기에는 본격적으로 제조업 쪽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이 돼서 상당 기간 동안은 뭐 경제, 고용 상황을 낙관하기 어렵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IMF도 언급하셨던 것 같은데 IMF 시절에 뭐 실직자가 대량으로 쏟아졌고 또 비정규직도 굉장히 늘어났고 그때만큼의 위기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 겁니까? 아직 양적으로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만 이 상황의 끝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정부로서는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대책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역시 또 공공부문 일자리를 강조하신 것 같은데 그 공공부문 일자리는 문재인 정권 초기부터 계속해서 강조가 되어 왔고 야당이 뭐 세금 가지고 일자리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 기조는 네. 계속 유지하겠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사실 공공부문 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뭐 정부 주도 일자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내용의 대부분은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필수적인 사회 서비스를 늘리는 것입니다. 서비스를 늘리기 예. 위해서 그에 수반되는 이제 일자리가 따라온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이제 경찰이나 소방 관련 일자리 늘어나는 것, 또는 보건이나 복지와 관련된 서비스를 늘리면서 일자리가 따라오는 것. 이런 분야들은 전통적으로 이제 공공부문이 해야 될 역할이고,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부분에 공공 서비스가 취약했기 때문에 이제 이걸 늘리면서 서비스를 늘리고 일자리를 늘리는 건 이제 당연한 정부의 정책 방향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다만 지금은 이제 코로나19에 의해서 초래된 일시적인 충격에 따른 고용의 위축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사실은 채용 일정이 상당 부분 지연되면서 노동시장에 나가야 될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고, 예. 그렇게까지 되진 않아야겠습니다만 소위 IMF 때 졸업했던 청년들이 잃어버린 세대라고 하는 이 어려움에 처했던 것처럼 이번엔 이제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뭐 공공부문에서라도 일자리를 만들고 또 필요하다면 민간 부문에서 필요한 일자리를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런 상황을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지금 어쨌든 우리는 확진자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완치자 수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여행, 숙박, 음식 이게 소위 말하는 서비스 업종이 직격탄을 맞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방역에 완벽하게 성공한다고 하면 다시 서비스 업종의 일자리가 좀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그런 효과는 혹시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소비는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해가는 정도에 따라서 회복될 걸로 기대가 됩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소비도 그 안에 여러 가지 내용을 좀 더 살펴보게 되면 전체 소비 총량이 조금 위축된 것은 사실이지만 오프라인 부분은 크게 위축이 됐고 예. 온라인 부분은 오히려 그 이상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실제로 예. 소비 총량은 크게 줄어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프라인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위 도소매, 음식 숙박, 또 교육 이런 쪽에서 사실 충격이 크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예. 긴급 재난지원금도 소비 진작에 도움은 조금 될 것 같고요. 네. 이번 기회에 새롭게 등장하는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미 추세적으로 본다면 코로나19 이전에도
소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진행되고 있던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이것이 상당히 가속화되었다라고 말씀드릴 것 예. 같고, 그동안 이제 소비 측면에서 그런 변화가 두드러졌다면 이제는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까지 예를 들면 뭐 재택근무라든가 유연근무 이런 것들도 늘어나게 되고 예. 또 온라인 교육이나 유통, 뭐 헬스케어라든가 모빌리티 이런 쪽에서도 디지털을 이용한 서비스가 늘어나게 되면 일자리의 구조도 상당히 바뀌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예.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새롭게 늘어날 분야에 대한 사회적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차원에서도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디지털 관련된 여러 가지 정부 차원의 뭐 데이터를 구축을 한다든가 그런 예.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를 활성화한다든가 이런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를 늘릴 구상을 갖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아직 구체화되진 않았습니다만 소위 한국판 뉴딜이라고 해서 코로나19 이후에 소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성장 기회, 새로운 혁신의 기회를 살려나가는 정책의 어떤 뭐 시범 사업 예. 혹은 모델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이나 소비 패러다임 자체가 바뀔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대비하겠다 이런 말씀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기간 산업 분야에 세금을 투입해서 안정기금을 조성하는 것에 대한 책임과 관련해서도 대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도 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간 산업은 그 규모나 영향력 측면에서 국민의 생활에 상당히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돼 있습니다. 뭐 예시로 든 것이긴 합니다만 뭐 항공이나 해운, 자동차, 조선 다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이지요. 예. 거기에 전력통신 같은 기간 산업도 포함이 돼 있고요. 그런데 이런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성격상 대규모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것은 예. 결국 국민들의 세금에 의해서 뒷받침돼야 됩니다. 민간 기업을 국민의 세금으로 뒷받침하기 때문에 적어도 최소한 지원을 받는 기간 동안에는 일정한 고용을 당연히 유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예. 또는 지원을 받는 기간 동안에는 고액 연봉을 받는다거나 또는 배당을 늘린다거나 또는 자사주 취득을 한다거나 이런 도덕적 해이를 막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정상화되고 난 이후에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그동안 이 분야에 지원해준 국민들과 이익을 나누는 것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다만 일각에서는 이 정상화 이익을 공유하는 것과 관련해서 경영에 개입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만 예. 여러 차례 뭐 은성수 금융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뭐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영에 개입하려는 것이 아니고 경영의 자율성은 당연히 보장을 하되 다만 거기에 소요되는 자금을 국민들의 세금으로 뒷받침했기 때문에 그 이익을 국민과 나누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예. 그 기간 산업 분야에 세금을 뭐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뭐 이런 문제는 지금 굉장히 좀 신중하게 또 접근해야 될 건데 지금 자동차나 뭐 항공사, 여행사 이쪽 업계 구조조정 얘기가 또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뭐 직원들 무급휴가, 유급휴가 간 상태고 공장도 안 돌아간 상태고 이 구조조정이나 해고 이 문제는 또 어떻게 접근하실 생각이십니까? 기본적으로 현재 위기가 경제 내부에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경제 외적인 감염병에 의한 예. 충격이기 때문에 예. 그런 충격이 가시고 나면 예. 어느 정도의 상흔은 남겠지만 그 기업을 그대로 살려서 유지해가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예. 그 기업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건 당연히 고용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고용을 유지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일이고 그리고 또 고용이야말로 일자리고 그게 국민들의 삶의 기반이기 때문에 그건 무엇보다도 위기 극복의 전제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이 되어야 된다 이런 주문을 이제 계속하고 계신 것이죠. 예. 보수 경제학자나 혹은 야당에서는 뭐 대기업의 법인세 인하 이야기를 계속 꺼냈단 말이죠. 법인세 인하해주면 결국은 그것이 나중에 고용 창출로 효과가 되는 거 아니냐, 투자를 할 것 아니냐, 대기업에서.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뭐 그런 갈등적인 이슈, 법인세를 올릴 것이냐 내릴 것이냐 이런 이슈들보다는 예. 현재 당면한 위기들을 어떻게 정부 그리고 사회, 노사 각 주체들이 어떻게 합심해서 위기를 극복하는데 지혜를 모을 것이냐에 집중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
그렇게 말씀하십니다만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처럼 기업도 좀 깎아달라 뭐 이런 요구는 계속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아마 경기가 어려워지면 세금을 낼 여력도 없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일단 위기 극복이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자, 최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 관련해서 민주당과 홍남기 부총리가 이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개각할 때 자리를 보존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까지 지금 나오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정책을 둘러싼 이견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이견이 얼마나 생산적으로 토론이 되고 합리적으로 의견이 모아지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예.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세금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이런 재정 운영에 대해서 보수적인 입장을 갖는 것은 되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예. 합니다. 일반 사업을 하는 부처나 또 국민들을 생각해야 되는 정당과는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고요. 예. 그 과정에서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또 국민들의 의견에 기반해서 합리적인 조정이 이루어졌다면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정부, 당, 청와대 모두가 한 목소리로 대응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결코 우리 경제팀이나 정책 과정에서의 불협화음이나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황덕순 일자리 수석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앱이 새로워졌습니다. 새로운 앱 설치하시고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샵 0945번으로 인증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린다고 합니다. 1부 순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 기자 언박싱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